안녕하세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게시판에 글 올려봅니다. 저는 친구의 새엄마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호선이었는데 같은 서클에서 활동했는데 학교 축제 준비를 하면서 많이 친해졌죠. 저는 서클에서 3가지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친구도 그중 2가지를 함께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방과 후에 열심히 학교에 남아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축제날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와 주었어요. 저는 그때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호선이 엄마가 서클실에 오셔서 간식을 어마어마하게 챙겨주고 가셨어요. 다른 학생들 엄마도 많이 오셨는데 유독 호선이 엄마가 눈에 띄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을 하고 나니 허무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찔끔 나서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때 호선이 엄마가 제 옆에 오셔서 그동안 연습하느라 열정을 쏟았는데 이제 공연이 끝나니 허무하지. 이제 긴장이 사라지면서 좀 공허하고 우울하게 느껴지기도 해. 아줌마도 예전에 연극반에서 활동했거든. 그래서 내 마음 잘 알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니 눈물 닦아. 그리고 아줌마가 사진학과 나왔거든. 영상 잘 찍어놨으니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봐 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호선이 엄마는 우리 엄마를 비롯한 다른 엄마를 합쳐서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호선이 부모님은 호선이가 어릴 적에 이혼했고 호선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재혼을 했던 것입니다. 세련되고 이지적인 이미지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호선이 엄마가 참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훌쩍거리는 제 팔을 당겨서 제 자리에 앉혀주고 자상하게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까서 편하게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여자를 만나야겠다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호선이가 집에 초대했습니다. 축제 때 영상을 보러 오라고요. 호선이의 집은 무척 넓고 좋았습니다. 거실 TV에 영상을 연결해서 보는데 정말 잘 찍었더라고요. 엄마가 찍어준 영상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아줌마는 제 사진도 따로 인화해서 예쁜 봉투에 넣어 주셨어요. 호선이의 방에 가보니 앨범과 액자가 참 많더군요. 새엄마가 호선이 어릴 때 사진을 편집해서 다시 만들어줬다면서 호선이는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웃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집에 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케이크라도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니며 바쁘게 살다 보니 호선이 엄마에 대하 감사 표시는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공대로 유명한 학교에 입학했어요. 캠퍼스 생활을 즐기며 열심히 살던 어느 날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호선이 엄마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호선이 엄마하고 인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저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줌마, 제가 차 한 잔 사드릴게요. 같이 가실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여전히 곱고 이지적인 매력이 풍기는 호선이. 엄마는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가 허니 그래도 와
음료를 계산하시더라고요. 아줌마, 저 과외해서 돈 많이 벌어요. 제가 사드리려고 했는데 왜 먼저 계산하세요 했더니 내 눈에는 넌 아직도 애기야. 다음에 기회 되면 아줌마랑 식사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호선이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아줌마는 별로 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기타 연주법,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동네에 친구가 없어서 혼자 커피 마시는 게 일상인데 오늘은 잘생기고 훤칠한 총각과 커피숍에 오니 대학생 시절이 생각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날 2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누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쯤 중간고사가 끝나 학우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데 또 호선이 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때는 마트 앞에서 마주쳤는데 장바구니가 무척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아줌마는 그날따라 차도 안 가져왔다면서 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어떻게 들고 가지 하며 후회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장바구니를 번쩍 들고 아줌마네 집까지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아줌마는 은근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날은 아저씨의 생일이라 여러 가지 요리를 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를 보더니 시간 되면 아줌마랑 같이 만들래 하더군요. 저는 평소에 먹는 것만 잘하지 요리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라면만 끓여봤는데 심부름 시켜주시면 도울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줌마는 손도 빠르더군요. 따뜻한 음식을 하나 둘 만들더니 저에게 간이 맞는지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바로 만든 음식은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갔다가 늦게 올 것 같다고요. 집에서 2시간 걸리는 지역으로 가야 하니 새벽에나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호선이 엄마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끼리 밥 먹자. 안 그래도 무거운 장바구니 들어주느라 고생했잖아. 아줌마는 냉장고에서 밑반찬도 꺼냈어요. 본의 아니게 아저씨의 생일상을 제가 받게 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줌마의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감사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시간 있으면 아줌마랑 얘기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많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사실 호선이 아빠가 장례식장에 가는 게 맞는 건지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혼 생활이 사실 너무 힘들다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좁은 어깨가 들썩거리도록 우는데 나중에는 엉엉 소리까지 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서클실에서 공연이 끝나고 허무해서 울던 나를 위로해 주던 생각이 났어요. 나는 호선이 엄마 옆에 앉았어요.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예쁜 부인을 두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라고 위로해 줬어요. 아줌마는 내 얼굴을 보더니 나는 사실 여자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라고 작게 말하더군요. 호선이 아빠는 사업 때문에 일주일에 5일은 술에 찌들어서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술을 안 마신 날은 잠이 모자란다고 잠만 잔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챘고 우리는 같이 있었어요. 아줌마는 너무 좋다며 울기까지 했어요. 그런 아줌마가 안쓰러워 꽉 안아줬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른 새벽이 되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호선이 엄마와 종종 만났습니다. 호선이가 집에 온 날은 밖에서
아무도 없는 날은 호선이네 집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선이 아빠와 이혼하게 되었다며 곧 있으면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한 지 1년 된 새신랑이에요. 10년 전 그런 일이 있고, 최근 회사에서 아줌마가 내려간 지역으로 워크샵을 간 적이 있었는데, 커피숍에서 아줌마를 봤습니다. 말을 걸까 말까 했는데, 아줌마는 저를 먼저 외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줌마 고향이다 보니 젊은 사람과 말을 하면 소문이 날까 봐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와의 만남은 고운 추억으로 남기고 말았어요. 호선이와는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엄마도 고향에서 혼자 사진관 운영하면서 산다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아줌마처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여자는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꽃 같은 시절 친구, 새엄마와 특별한 추억을 만든 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